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벌써 몇 번째 운명의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또다시 운명의 날 맞았는데요. 이 전 대표 오늘 직접 법원에 나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데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다른 거 잡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뭔가요? 민생. 예. 그런데 민생 경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는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윤 대통령님 맨날 민생 챙긴다면서요. 그런데 민생 안 챙기고 왜 이렇게 나를 내쫓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까? 그 지적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약간의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주술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은데요. 오늘 가처분 신청 신문 법원 출석 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홍국 소장이 주술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네, 주술 우리가 흔히 떠올리면 무당이라든가 네네. 또는 어떤 재래적 의식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전 대표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준석만 쫓아내면 된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날 심리에서 국민의힘 측 대표단 측에서 계속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은폐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법적인 것들 이미 이제 가처분을 인용했던 그런 전례들이 법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쫓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주술적인 거 아닌가. 결국 본인이 법적으로는 이길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법원의 판단에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겠죠. 과연 법원이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미 한 차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김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부가 이루어지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의 원칙은 이미 이제 인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이어질 걸로 보는데요. 그러나 현재 당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또 윤석열 정부 6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 방문이라든가 또는 영국에서의 조문 파동 등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정당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민주화 투쟁이 이루어질 시기에는 군사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당대표가 위기를 맞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당대표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이런 윤리의 결정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 재판부가 법적인 측면들, 정치적인 측면들을 볼 텐데 이준석 대표 쪽에 그동안에 좀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의 그때 독립적인 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처분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모두 인용되거나 또 모두 기각되거나 또는 3차는 인용되고 4차는 기각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변수가 좀 있는데요. 법원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 체계 어떻게 좀 바뀔지 정리가 될지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언급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근거가 된 것이 헌법과 정당법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마땅히 지켜야 될 민주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어겼다. 이제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도로 최고위 체제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라라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판결을 내린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바뀐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뭐 당원 당규 바꾸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분명히 구체화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다 그래서 지금 정당법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헌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해석이 또 바뀔 여지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지난번과 동일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국민의힘이 또 다른 또 위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정진석 비대위는 유지가 불가한 거잖아요. 네, 그죠? 정진석 예. 비대위가 불가능해진 대신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거예요. 원톱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거의 윤핵관들이 나서서 만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여러 후보들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다 전화 걸어서 이제 좌초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용호 의원하고 양자 구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이제 겨우 이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기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만들려 했을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특히 윤핵관들 예. 이번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에도 대비를 한 거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고위원들 뭐 일부 새로 뽑아야 되겠죠. 전국위원회에서 그래서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곧바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과정으로 갈 것이고 그것도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일단은 준비는 마친 상태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가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고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거보다는 이제 법원이 이번에도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계속 법원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법부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들면 뭐 3차 비대위를 만들고 4차 비대위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안 될 일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것이기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원내대표 권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준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윤핵관이 대비를 한 것이고 준비를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가 무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다시 대표직을 되찾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과연 추가 징계가 또 올라가고 나올 것이냐? 지난 7월 8일이었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나왔는데 9월 18일에 당을 향해서 근거 없는 모욕,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양도구육 그리고 신군부에 비유한 부분이 결정적이었을 것 같고요. 오늘 윤리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추가 징계 논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지금 한 발을 약간 뺀 것 같아요. 어떤 그리고 의미에서요? 이제 좀 상황을 관망하겠다. 근데 우선 이제 상황을 관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그 이벤트는 역시 오늘 가처분 신청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서 만약에 기각 판정이 나온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니까 법원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안, 추가 징계안을 갑자기
힘이 받을 수도 있다. 급속 상정해서라도 처리 아래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지금 저녁 7시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새벽까지도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 예,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상정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윤리위가 징계안을 밀어붙이면 이건 더 큰 역풍을 또 불고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봐가면서 상정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예,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법원 결정 이후에 이 전 대표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윤리가 진짜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거든요. 김홍국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이항희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가 굉장히 강한 자기 자신들만의 독자성이 있고 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거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 징계라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에 무수한 막말이 있었고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많은 막말을 했는데 유독 이준석 전 대표만 그 양두, 구육, 신군부 등등의 발언을 가지고 추가 징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징계를 하고 나서 추가 징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떤 처벌을 한다는 건데 이 사례에 맞지 않는 거죠. 김성원 의원 건 이런 건 처리도 전혀 안 됐죠. 그렇죠.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뭐 권은희 의원의 경찰국에 예. 대한 이런 소신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다는 건데 예. 아마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적 쌓듯이 그리고 특히 윤핵관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올 때 그때 윤리위가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윤리위가 윤리와 관련해서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왜 사법부 판단 이유로 봅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모든 것들을 주변 정치권의 흐름과 또는 재판부의 눈치를 보면서 윤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당이 독자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전혀 그런 실제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현재 국민의힘 윤리가 굉장히 이 정치 상황과 또 이런 이익을 놓고 판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결국 그 결정마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또다시 또 아마 조롱하고 또 비아냥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정의 권위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당의 결정이 존중받고 또 권위도 살 것이라는 점에서 윤리가 좀 더 강단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여부 그리고 윤리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